오늘의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그동안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완전 재개방만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발을 뺄 뾰족한 수가 안 보이자 전쟁 목표를 스스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란은 더 높은 조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를 둘러싼 오만과의 협상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통항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이란과 영내 전체에 강조된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금요일 7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사업장들이 일자리를 2만 3천 개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4.2%에서 4.1%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낮아진 실업률의 의미입니다. 이는 기존 실업자가 취업자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한 것인데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성인 비중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팬데믹 기간인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61.4%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하려는 의지가 높은 이민자들의 유입이 제한되고 있는 데다 월드컵이 고용지표 조사 이후인 7월 20일 종료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활동 참여율이 당분간 하락하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 고용이 부진했음이 드러나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후퇴했고 이를 반영해 미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7월 고용과 관련해 시간당 임금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3.2%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인 부분을 지적하며 현재 고용 시장이 과열되지도 냉각되지도 않은 약한 균형 상태에 있다는 자신의 기존 생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7월 뉴욕 연은의 소비자 서베이에서도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 하락하면서 통화 긴축 우려를 자극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등 미국의 물가지표에 최대 관심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낸 만큼 앞으로 나올 물가지수가 기준금리 향방을 사실상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CME 패드워치상 9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은 일주일 전엔 32% 수준이었지만 현재 5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시간 해선시대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주말 사이 고용 쇼크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한 발 뒤로 물러섰고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CPI와 PPI가 금리 동결 기대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 이번 주 시장 전망 해선시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고 돌아오시죠. 오늘 해선시대는 해외 선물계의 일타 강사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전문가입니다. 주말간 잘 보내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주 고용 쇼크 일단은 좀 있었고요. 실업률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한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힌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특히나 나스닥 같은 종목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어떻게 지표 대응해야 될지까지 제가 오늘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고용 쇼크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와 같은 물가 지표가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흐름 어떨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 지표가 나오는데요. 네.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자, 이번 주 시장 흐름 일단은 예상해보기 위해서는 저번 주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PT 잠깐 보시면요. 저번 주 이슈 일단은 보겠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 성적 호조가 일단은 있었죠. 성적이 조금 호조를 보였습니다. 물론 반대적으로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저께 오늘 또 많이 올랐지만 굉장히 좀 과도한, 그러니까 번 거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를 벌면 2달러 이상이 투자 자금으로 지금 계속 나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올바른 매매인가, 올바른 투자인가에 관한 퀘스천 마크가 조금 붙는 거는 사실이지만 AI 관련된 것 자체가 굉장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향후 조금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따라서 저번 주에는 미국의 AI와 빅테크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해서 나스닥 조금 상승을 했고요. 플러스 호르무즈 해협 통과 협상 기대감에 나스닥이 소폭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금요일에 우리가 비농지표와 실업률이 일단 발표가 났었는데요. 비농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소 예상치가 20K였습니다. 20만이었는데 최소 예상치는 이제 기관에서 10만 K로 일단은 예상을 했는데 최소가요. 실제 발표치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고용 쇼크가 일단은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용 쇼크에 의해서도 나스닥이 소폭 일단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니 비농지표가 쇼크가 났는데 고용이 안 좋은데 왜 지금 실적은 왜 나스닥은 지금 올랐는지 미국장은 오르고 있는지 일단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일단은 좀 볼게요. 나스닥 월봉 일단 보시면 월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요. 월봉 하단이 28,313.50입니다. 28,313.50 상단이 30,074입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의 최상단이 30975거든요. 그래서 3만 포인트를 어떻게 지금 어떤 모멘텀으로 우리가 뚫을지가 굉장히 좀 큰 관심사인데 조금 있다가 제가 오늘 저번 주에 비농 지표 발표가 났을 때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힌트를 줬어요. 그 힌트를 더불어서 몇 가지 조건이 맞는다라고 하면 이번 주 CPI 발표 났을 때 미국장의 흐름 그리고 어느 곳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봉 분석을 보면 월봉 지금 현재 5일선에서 굉장히 잘 지지 중이고 하단과 상단이 일단은 있는데요. 요 상단을 터치하면 그러니까 3만 포인트 정도 3만 포인트를 간다라고 하면 CPI의 힘을 더불어서 지금 나스닥 최상단입니다. 30975거든요. 여기까지 일단은 도전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롭죠? 자, 그 다음에 네. 자, 일단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 본 다음에는 우리가 주봉 일단은 봐야 됩니다.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굉장히 조그맣게 형성이 돼 있고요. 자, 여기가 지금 5일선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5일선이고 이곳이 이제 21선입니다. 21선이기 때문에 자, 5일선과 21선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어떻게 지지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물론 이제 캔들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어떤 흐름과 차트 어떤 흐름과 추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2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5일선 눌림이 와도 21선을 지지하고 일단은 가고 있고 그래서
주봉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을 체크하면서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월봉도 마찬가지, 주봉도 마찬가지. 월봉과 주봉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면 물론 굉장히 조금 롱 포지션으로 길게 가는 포지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월봉과 주봉을 통해서도 일단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게 되시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기의 영역, 단타의 영역 그리고 스윙의 영역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월봉과 주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방향성에 대한 탐구로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지금 주봉이 조그만하죠. 월요일이니까 조그만해요. 그렇죠? 주봉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스타트. 이 5일선과 21선을 체크하면서 매수 매도의 방향성을 일단 설정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21선 안으로 이평선 안으로 가면서 어떤 가격대가 형성되는 느낌 이런 그림을 일단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월봉 아까 봤던 거 잠깐 다시 보면 월봉 또한 뭡니까? 현재 5일선 지지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일선을 일단은 지지하면서 뭐예요? 월봉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지금 이게 양봉입니다. 사실상 이게 양봉인데 이번 달 말까지 뭐예요? 월봉의 하단 28,313을 깨지 않는 이상은 월봉상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죠. 예, 그럼 뭡니까? 5일선을 지탱하면서 양봉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매수 쪽으로 힘이 더 강하다. 월봉도 매수 쪽, 일단은 주봉도 매수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캘핑, 단타 그리고 스윙 하시는 분들은 월봉과 주봉을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방향성 설정에 관해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난주 주봉 같은 경우에 지난주 주봉이죠. 지난주 주봉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의 흐름을 보여줬다. 그렇죠? 자, 빅테크 그리고 AI 기업들의 실적 호조, 호르무즈 해협 다시 열린다. 플러스 뭡니까? 비농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장은 상방으로 일단은 갔다. 자, 지난주 주봉이 중요한 이유는 자, 똑같습니다. 이 고점과 이 저점을 어떻게 깰 것이냐예요. 자, 여기에서 고점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이 지지대가 되죠. 지지대가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요 밑에 지지선을 깨면 이게 뭡니까? 저항 라인으로 되죠. 저항 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요 저항 라인에서 밑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주봉상 확률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갈 것인가? 요거는 일단은 위쪽으로 가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평선이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도 중요하고요. 뭐 월요일, 화요일 일단 중요한데 이번 월요일 스타트를 어떻게 끊는지도 굉장히 조금 중요하고 CPI 발표될 때 아마 실질적인 주봉 일단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힌트와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면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힘이 조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입니다. 자, 일봉을 일단은 보면요. 일봉을 보면 이게 지금 조금 옅은데요. 자, 제가 AI 크레이지 차트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볼게요. 자,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인데요. 오늘 일봉입니다. 오늘 일봉 굉장히 작죠. 예. 오늘 일봉이 굉장히 작은데 고가와 저가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추세를 주지 않고 왔다 갔다 횡보와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되고 자, 이 일봉에서 중요한 거 월화수목금 일봉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여기 초록색 보이실 겁니다. 초록색 그물대가 보이실 건데요. 이게 일목이에요. 자, 그물대 상단과 그물대 하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매수 쪽으로 가려면 일단 일봉이 매수 쪽으로 가려면 그물대 상단을 지지를 하면서 위쪽으로 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만약에 눌림을 주면서 매수를 간다라고 하면 그물대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그물대를 지지하고 다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일단 매수만 봤을 때는요.
매수의 힘이 일단은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금을대 같은 경우에도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매일매일 수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는 일단은 요 금을대 상단, 일목의 금을대 상단 지지 여부와 며칠 지나서 이 하단의 지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일단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목의 상단의 지수, 일목 하단의 지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 매일매일 일단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요? 5일선, 21선, 60일선도 하루하루 시간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가 다 달라져요.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조금 내려왔다 위로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을 거의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이평선도 수치가 달라지고 일목도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내일이죠. 매주 화요일 날 성견 전문가 무료 공개 방송을 일단 하기 때문에 내일 또 요거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일목 상단과 일목 하단에 대한 어떤 포인트, 지수도 일단은 제가 내일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지표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할 건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힌트, 여러 가지 기술적인 힌트를 봤을 때는 지금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몇 가지 요건만 일단은 맞춰진다라고 하면 이번 주도 상단으로 갈 수 있는 흐름 굉장히 조금 많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CPI 발표에 의해서 나스닥 최상단이죠. 30975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30975까지 뻗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건에 관해서는 무조건 간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나스닥 월봉 상단과 하단 짚어주셨고요. 주봉 기준으로 5이평선과 22평선을 체크하면서 매도 방향성 설정해보자는 노하우까지 주셨습니다. 여러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나스닥 이번 주에는 매수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고지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베스팅닷컴에 따른 기술적 분석도 체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스닥입니다. 시간당 적극 매수, 일간 적극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중에 7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MACD, CCI, 하이엔노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시간당 적극 매수, 일간 적극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8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스토캐스틱, MACD, ADX, CCI, 하이엔노즈,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골드입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시간당 적극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개 지표 가운데 6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ADX, 윌리엄즈R,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흐름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조금 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까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글로벌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앞서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에 공개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핵심 포인트를 일단 잡으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물론 이제 CPI, PPI 다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전부 다 있는데 사실상 보면 저는 나스닥
최고 전고 라인이죠. 최고 전고 라인을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보시죠. 자, 일단은 내일 기존 주택 판매 일단은 23시에 있고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있고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 날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요거죠, 요거. 네, 다시. 네. 자, 조금 뒤로 돌리겠습니다. 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비농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비농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쇼킹했죠. 그렇죠? 그 누구도 월가에 그 누구도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일단은 생각은 못 했습니다. 실업률이 좀 낮아진 거는 상관이 없어요. 실업률이 낮아진 거는 생산 참여 활동 인구 수 거기에 일단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살짝 좀 내려간 거거든요. 그건 실업률 일단 안 보셔도 되고 비농을 일단은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데 비농이 왜 낮아졌느냐는 일단은 차치를 하고 그 이제 기술적으로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현상은 자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는 뭐예요? 미국 시장의 이슈는 금리 인상의 현실화와 그 시기죠. 정말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것인가?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단은 케빈 러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9월 FOMC에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왜? 케빈 러시의 얘기를 지금 이제 시장이 신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자, 포워드 가이던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고 그래서 케빈 러시를 거의 신뢰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일단은 맞는 거는 같아요. 시장에서. 자, 그러면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주식에서 안 좋은 게 뭡니까?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해서 어떤 목표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은 지금 FOMC에서 지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얘기할 시기는 아니고 과연 금리 동결이 어디까지 갈 것이며 금리 인상이 진짜로 우리가 이론상이 아니라 현실화가 될 건지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건지를 찾아보는 게 뭡니까? 지금 시장의 가장 핫 이슈죠. 자, 그런데 케빈 러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파월도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저번에 FOMC 바로 직전 FOMC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CPI 요거는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PC 중에 어느 거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케빈 러시가 PC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원래는 CPI보다 PC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 관련해서 두 번째 어떤 데이터를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노동 지표 데이터와 뭡니까? 당연히 물가 지표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노동 지표와 물가 지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정해진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PC 관련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난주 노동지표 발표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네. 지난주 노동지표 발표로 어떤 힌트를 얻었느냐. 금리 인상의 기대감이 살짝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 자, 금리 인상을 하려면 제가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초 체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이 금리 인상을 버틸 만한 체력이 돼야 진짜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게 정리해고죠. 워크아웃. 정리해고와 인력 정리해고와 워크아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붕괴되면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견고해야 금리 인상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런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노동시장이 지금 일단은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노동시장이 안 좋아 보이니까 뭐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낮아진 상황이에요. 살짝 낮아진 상황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자, 금리 인상을 지금 하려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물가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CPI와 PC가 일단은 높아 버리니까 뭡니까?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 발표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뭐예요? 더 낮아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금리 인상을 하려면 금리 인상을 왜 하냐? 자,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 일단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럼 금리 인상해야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동시장이 견고해야 된다. 자, 노동시장이 견고해야 되는데 노동시장이 견고하지 않아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물가가 낮아져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상에 대한 실제감,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뭐예요? 지수는 오르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저번 주에 본의 아니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거를. 자, 그럼 요거 잠깐 제가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지표로 예상하는 지수의 흐름.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 저번 주에 우리 노동지표, 비농, 실업률 요것들이 노동지표가 나왔을 때의 나스닥의 흐름을 일단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표 얘기를 잠깐만 좀 하면요. 지표 얘기. 여러분들 지표 많이 타시는데 지표가 굉장히 어려워서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제가 지금 딱 3분 안에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났는데 경기가 좋은가, 경기가 나쁘게 미치는가, 요 두 가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비농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됐어요. 고용지표죠. 비농지표가 높다라는 거는 고용이 높은 거니까 경기에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다. 비농지표가 낮으면 고용이 낮은 거니까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자, 경기가 좋으면 지수가 오릅니까, 내립니까? 상식적으로. 지수가 오르겠죠. 그렇죠? 자, 경기가 안 좋으면 지수가 오릅니까, 내립니까? 내리겠죠, 상대적으로. 당연히. 실업률 볼까요? 실업률. 자, 실업률이 높아요.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 직장을 가진 사람이 적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실업률이 낮으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노동 참가를 하고 있는 인구들이 많다. 그럼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수는 오릅니다. 요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지금 지표가 발표가 난 것이 경기가 좋은가, 경기에 좋은가, 경기에 나쁜가. 이것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경기가 좋은지 혹은 경기가 나쁜지. 자, 두 번째. 항상 예외는 있죠? 예외.
이 원칙에 어긋나면 전부 다 예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비농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났는데 나스닥이 쭉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비농지표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떠듭니까? 안 좋다. 고용이 안 좋게 나왔다. 그렇죠? 고용이 안 좋게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밑으로 깔아야 되는데 왜 올랐느냐? 바로 원칙에 어긋난 예외로 일단 전부 다 보시면 돼요. 자, good news is bad news. 그리고 bad news is good news라는 얘기가 있죠. 좋은 소식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요. 나쁜 소식은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게 바로 지금 미국 시장의 전형적인 사이클이다. 자, 비농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비농지표가 안 좋게 나왔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지수 오르죠. 금리 인상은 뭐예요? 누르는 겁니다. 압박하는 거예요. 돈이 안 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들이 걷어지니까 당연히 활개를 치겠죠.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good news is bad news, bad news is good.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예외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시장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금요일 날. 자,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의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노동지표. 두 번째, 물가지표. 자, 노동지표는 지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올렸어요. 물가가 만약에 내린다라고 하면 뭡니까? 올라요, 내려요? 또 오르겠죠. 물가가 내리는데 금리 인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오릅니다. 전형적으로 오를 거예요. 물론 이제 100%는 아닙니다만 90% 이상 일단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금요일 날 보여줬으니까.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일봉과 제가 주봉을 일단은 보여드렸는데 일봉만 보더라도 일봉과 주봉 사실은 똑같습니다. 주봉 보겠습니다. 자, 지금이요. 큰 모멘텀 없이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 대한 이슈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이게 뭐예요? 계속 상방으로 끌고 왔어요. 상방으로 끌고 왔는데 지금 시장의 매크로적인 기본적 분석으로 매크로적인 가장 큰 이슈는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립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금리 인상에 대한 현실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뒤로 미뤄진다라고 하면 지수는 그때까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모멘텀이 확실히 나오는 게 뭡니까? 노동지표와 물가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자, 이게 왜 정말 중요하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동지표, 비농지표가 이렇게 박살날 거라고 월가에서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플러스 10K 정도, 10만 정도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가장 하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23K가 나와버렸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힌트를 계속 얻고 있다. 자,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첫 번째 노동지표 그리고 두 번째 물가지표죠. 근데 노동지표가 예상 외로 올라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월봉과 주봉이. 올라갈 수 있는 바탕 만들어줬고 플러스 뭡니까? 이번에는 물가지표가 대기하고 있는데 물가가 여기에서 물가지표가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낮아져서 지수는 크게 오를 수 있고 그래서 뭐예요? 전 고점, 전 주봉 라인 30074 그리고 사상 최고가인 30975를 도전해 볼 만한 두 가지 큰 모멘텀이 지금 여기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지표와 어떤 기본적 이 매크로 분석이 맞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물가가 조금 높아진다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지표의 예상이 다 맞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지금 나스닥 최고점을 한 번 더 도전해 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번 주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지표 중에
지금 수요일 날 CPI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CPI가 있거든요. 이날이 일단은 하이라이트 데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내일부터 무료 공개 방송 하고 있고, 그리고 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화, 수, 목, 금 이 일주일 통째 제가 보실 수 있게끔 일단은 그렇게 할 테니까 전부 다 들어오셔서 내일 지금 당장 들어오셔가지고요. 화요일 대비하시고 수요일부터 이 나스닥 흐름장, 다른 미국장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이 좋으시면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이번 주 핫 이슈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 및 매크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 체크했습니다. 지난주 고용이 둔화된 지표가 나오고 CME 패드워치상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일주일 전에는 32% 수준이었는데 5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가 나쁘다는 지표였지만 예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가 수요일에 발표되는데요. 중요한 날이라고 설명해 주신 만큼 함께하는 곳에서 더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선견 마스터님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마스터님, 오늘은 이평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자,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제 매매 기법하고 동일한데, 이평선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이유? 우리가 이제 추세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마이너스 없이 플러스 나는 굉장히 안전한 매매를 한다라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그렇죠? 저점 매수. 그리고 뭐 최고점 매도, 박스장, 최고점 매수. 요 박스장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매도 때리고 여기에서 매수 받고. 요거를 일단 많이 하십니다. 이걸 하면요, 솔직히 여러분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 내가 여기에서 일단은 뭐 매수를 잘 잡았습니다. 쭉 올라가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어떤 여기에 이제 저항선이 있다.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뭘 보냐면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이거를 이제 저항을 뚫고, 저항이 뚫리면 이게 지지가 되잖아요. 지지하고 나서 다음 레벨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홀딩을 하시는데, 이 추세 매매를 안 하시고 박스장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매수를 잘 잡아도 여기에서 저항 라인이 보기 때문에 잘 해봤자 여기에서 익절 청산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 추세 매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합니다. 왜? 내가 하던 버릇이 그대로 나오고요. 내가 계속 연습한 기법이 그냥 실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박스장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추세 절대로 못 갑니다. 사실은. 올라도 내려도 뭐예요? 저항과 지지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청산해요. 하지만 뭐예요?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뚫고 지지나 저항을 받아서 다시 다음 레벨로 간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평선 매매 기법을 아셔야 되는 이유는 정말 추세 매매 플러스 뭡니까? 정매매.
추세대로 가는 정매매를 하신다. 정매매의 반대가 바로 역매매. 박스장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역매매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박스장 매매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 예? 해외 선물 23시간 돌아가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해외 선물이 23시간 돌아가는데 과연 추세가 나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제가 뜬금없이 몇 년 전에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대충 보면요. 3시간 추세를 주고요. 20시간 박스를 줍니다. 시간. 박스를 주거든요. 예. 자, 그러면 박스장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추세 매매를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거지만 대부분 매매는 언제 합니까? 주요 시간대 하죠. 주요 시간대. 아시아장의 주요 시간, 그리고 유럽 시장의 주요 시간, 그리고 미국장의 주요 시간. 뭐 예를 들면 미국장은 밤 10시 반 이후. 왜요?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에 동반된 매매를 해야 추세를 가고 추세를 가야 여러분들 계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3시간 안에 내가 승부를 볼 것인가 20시간 안에 승부를 볼 것인가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20시간 박스장 매매할래요? 그러면 역매매 하시면 되고요. 나는 주요 시간에만 추세 매매할래요? 그러면 이평선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평선 매매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방향성을 논하지 않으시려면 이평선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방향성은 뭡니까? 5일선과 21선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형적인 어떤 공식으로서의 이평선 매매는요. 5일선과 21선 플러스 61선 3개를 봅니다. 3개를 보는데 요거는 이제 주식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 빠른 거를 하기 때문에 5일선과 21선만 일단은 보는 걸로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만 보고요. 5일선이 21선 위에 있으면 매수존.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으면 매도존으로 뭐예요? 방향성 설정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기법 같은 경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법 영상은 제가 오늘 오시는 분들은 따로 무료로 일단은 제 공부방에 예, 해놓을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네. 자, 100원 써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자, 뇌동매매를 100% 없애주는 기적 같은 우리 AI 크레이지 차트 잠깐만 보면 실제로 오늘 한 겁니다. 실제로 오늘 한 건데 10시 15분 항생부터 10시 15분 항생부터입니다. 캔들 하나하나를 일단은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 주황색 박스와 흰색 박스가 있는데 주황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5일선입니다. 밑에가 5일선이고요. 여기가 5일선. 그리고 여기가 5일선. 그리고 이게 21선.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매도존입니다. 자, 매도존에서는 매도만 보시고 매도 캔들만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매도존에서는 매도만 들어가시고 음봉 캔들만 보시는 거예요. 양봉 캔들은 X 안 들어갑니다. 무시하세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매도 신호가 엇갈려서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3번 캔들 보죠.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음봉입니다. 그죠? 자, 상식적으로 매수 신호는 어떤 봉과 어울릴까요? 양봉과 어울립니까? 음봉과 어울립니까? 양봉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음봉이면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X예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음봉의 매도 신호니까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플러스 뭐예요? 저는 슬로프까지 본다. AI 기술로 태어난 이 슬로프까지 본다. 슬로프의 방향이 맞아야, 색깔이 맞아야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매도는 슬로프가 빨간색이 나와야 되고요. 매수는 슬로프가 뭐예요? 초록색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화살표 신호 기법으로 음봉의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매도가 나왔으니까 슬로프는 뭐가 나와야 돼요? 빨간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뭡니까? 초록색이 나왔으니까 X. 이것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여기는 5일선과 21선을 맞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종가에 들어갈 수 있고, 요거는 뭡니까? 여기에서 종가에 들어갈 수 있고, 슬로프가 빨간색이 나왔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자리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 못 들어갔습니다. 10시 반 시작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실제는 들어가지 못했다. 예. 자리를 안 주면요, 안 들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수익 날 자리라면요, 여러분들 어떤 거를 해도요,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고요. 정말 내가 조금 이따 들어가려고 생각해도요, 뭡니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 거는 미련 없이 그냥 보내버리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자, 6번 캔들 보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호 나왔는데 음봉 나왔죠. 매수 신호는 뭐랑 어울린다고요? 양봉. 그럼 X. 자,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오늘 실제 실매매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으로 한 건데요, 아침에. 여기 왼쪽 보이시는 매도존에는 자, 캔들 하나하나 제가 다 짚어드렸어요. 자, 5번 캔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매도로 5번 캔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 시작하면서 굉장히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못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 나왔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기법이나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AI 크레이지 차트는 굉장히 진입 조건을 깐깐히 하면서 정말 확률 높은 자리, 승률 높은 한두 자리, 세 자리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제공을 하니까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뇌동매매와 여러분들 뇌동매매를 고치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매하시는 그런 습관, 10번, 20번, 30번 하는 습관을 고쳐드리는 겁니다. 자, 9번이 중요한데 자, 5일선과 21선을 터치하는 양봉 나왔습니다. 그러면 5일선과 21선 기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니까 슬로프가 뭐가 나와야 돼요? 초록색이 나와야 됩니다. 초록색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종가에 진입해서 우리가 수익을 실제로 얻은 이런 케이스. 자, 오른쪽 보시면 흰색입니다. 흰색은 자,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존이에요, 매도존이에요? 매수존. 그래서 여기는 매수만 보시는 거고 음봉은 X 처리 그냥 하시면 돼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자리가 딱 한 개 나왔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실매매에서도 한 자리 들어가서 수익 천상으로 오늘 끝. 요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30. 요 정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AI 크레이지 차트 같은 경우에는 뇌동매매를 막아주면서 뭡니까? 10개, 20개, 30개 하루 종일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승률 높은 자리 한두 개, 두세 개로만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딱딱딱 진입하시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굉장히 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사항은 제가 항상 오전에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관해서 궁금하시고 여기에 관해서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밑에 찍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내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